오늘의 사연은 아들 며느리가 아파트에서 살게 하자 어머니를 찜질방으로 내쫓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봄, 저의 아들 민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민우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며느리 수진이가 제게 꾸벅 절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며느리 예쁘기도 하다. 어머님,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민우야, 네 각시 참 마음에 든다. 어머니, 저희 자주 찾아뵐게요. 며느라,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처럼만 해주면 된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결혼 후에도 민우는 변함없이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가 직접 장을 봐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퇴근 후에 약을 사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병원에 가야 할 때면 늘 자신이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김장철이면 휴가를 내고 와서 저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서 서운한 일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수진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친구들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걸 말리지만 저는 우리 아들 내외를 믿었습니다.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할 때마다 며느리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명절 때면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저와 함께 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며느리가 요리법을 배워가며 정성껏 해주었습니다. 휴가철이면 꼭 저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효심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며느라, 네가 그렇게 잘해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어머니, 저희가 계속 잘 모실게요. 주변 사람들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을 걱정했지만 저는 우리 아들 내외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아들 내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효도를 보며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큰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갑니다. 이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남편과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퇴직금으로 이 집을 장만하던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었죠.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워보자. 그래,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워야지. 이제 우리 식구 고생 안 해도 되겠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집에서 우리 아들 결혼하는 날도 보겠네. 우리 아들 잘 자라서 효도도 하겠지. 그럼 우리 아들이야. 저녁이면 남편은 베란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과 함께 막걸리 한 잔씩 기울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이 집은 저에게 더욱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벽지 한 장, 장판 한 장에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집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네 얘기만 하면 눈물을 글썽이셨어.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시나 봐요. 그래, 아버지가 이 집을 참 좋아하셨지.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집이 좋았어요.
네 아버지가 늘 이 집은 네 것이 될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저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했으면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보금자리가 앞으로도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길 바랐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이 집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자식들이 부모를 홀대한다는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부모 재산 때문에 갈등 생기는 집들이 많다며? 어머니,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니. 어머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를 믿으세요. 그래, 니들을 믿고 싶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집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진심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이 집에 담긴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소중히 여기길 바랐습니다. 이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긴 공간으로 이어지길 원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들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말을 먼저 꺼내면 그들의 본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혜호가 요즘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며? 맞아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식들 얼굴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모든 걸 말해주는 법이지. 언니, 우리 동네는 더 심각한 일도 있었어요. 먼저 물려준 재산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조언도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본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경희야,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어머님, 무슨 고민이신데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기 전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 그럼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방법인데요? 가족들과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나니 제 마음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효심이 진심이라면 이 시간이 우리 가족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결정이 그들을 시험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저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의 모습, 서로를 대하는 태도,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을 관찰하려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단순히 재산을 바라고 하는 행동인지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6개월은 좀 길지 않아? 아니야.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법이야. 그래도 조심스럽게 결정해. 그럴 생각이야. 서두르지 않을 거야. 네 마음 이해는 가.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내외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아들 내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죠. 늘 하던 대로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을 꺼낼 타이밍을 고민했습니다. 민우야, 수진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혼자 살다 보니 쓸쓸해서 말이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니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 어머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대신 나와 6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 그 후에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는 걸 고민해 볼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제 제안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야, 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니, 저희도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며느라, 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님, 저도 찬성이에요. 정말로 괜찮겠니?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이었어요. 며느리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증여 계획 절차를 밟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줄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날짜부터 방 배치, 생활비 분담까지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저의 의견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제쯤 이사 오면 좋을까? 다음 달 초에 이사 오면 어떨까요? 그래, 그때까지 방도 정리해 놓을게. 어머님, 짐 정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우야, 네 방은 그대로 있단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전세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좋겠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감도 있었지만 희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사날 아들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전날 저녁부터 와서 제 방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죠. 아들은 무거운 가구들을 혼자서 옮기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할 테니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모실 차례잖아요. 민우야, 이 장롱 혼자 옮기다 다칠라. 어머니,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진아, 이제 짐 다 정리된 것 같니?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말만 들어도 인상을 찌푸린다는데 우리 아들 내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방 구조까지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북어해장국을 끓여왔습니다. 아들은 출근 전에 꼭 제 방에 들러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니까 어떠세요? 좋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니 든든하네. 저희도 너무 좋아요. 어머님, 며느라, 식사 준비는 내가 할게. 어머님, 제가 하는 게 좋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구나. 처음 며칠간은 서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조심스레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출근하면서도 제 아침 식사를 챙겨놓고 갔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수리하고 정비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효도할 기회가 생겼네요. 민우야, 니들이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 어머님, 저희가 당연히 할 일이에요. 수진아, 회사 다니면서 힘들진 않니? 전혀요. 오히려 더 행복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라. 첫 달 생활비를 건네받으면서도 아들 내외는 전혀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보태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살뜰히 걱정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틀어주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지금처럼만 지낸다면 우리 가족의 미래는 밝을 거라 믿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달은 마치 신혼부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매일 정성 들일 필요 없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요.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이렇게 장까지 보고. 어머니, 제가 뭐라도 해야죠. 니들 덕분에 매일이 행복하구나. 처음에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제 방문을 살며시 열어 인사를 했죠.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어디 가고 싶으신데 없으세요? 어디든 니들이랑 가면 좋지.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민우야, 주말에는 쉬어야지.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 가는 게 제일 좋죠. 니들 덕분에 늙어서도 이런 행복을 누리는구나.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며느리는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고 아들은 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명절 준비도 며느리가 앞장서서 했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휴일이면 꼭 저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죠. 어머님, 저희가 있으니까 힘드신 일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 니들이 이렇게 잘해주니 고맙다. 어머님, 저희가 더 잘할게요. 며느라, 회사 일도 바쁜데 무리하지 마라. 어머님 계시니까 더 힘이 나요. 제가 기침만 해도 약을 사다 주고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정성 어린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다고들 했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효도 관광을 온 것처럼 즐겁고 행복했죠. 이대로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늘 먼저 인사하던 며느리가 아침에 제 얼굴을 마주치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예전처럼 저를 부르지 않고 혼자서 하더군요. 며느라, 어제는 왜 혼자 식사했니? 어머님, 제가 좀 바빠서요. 아침에 마주쳤을 때도 인사도 않고. 죄송해요. 제가 피곤해서. 요즘 회사 일이 많니? 그냥 좀 그래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예전과 달리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말이면 늘 하던 대청소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며 쉬겠다고 했죠. 아들은 이런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수진이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니? 어머니,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요. 그래도 예전만큼 말도 안 하고. 제가 잘 살펴볼게요. 며느리는 이제 장보기도 귀찮아했습니다. 냉장고에 식재료가 떨어져도 모르는 척했고 제가 사온 것에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주말 나들이도 이제는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일기장에 하나하나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럼 병원에라도 가보지 그러니.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회복하면 되지. 며느리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칠 때면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밝은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제가 임신했어요. 어머님, 아이고, 정말이니? 며칠 됐는데?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기쁜 마음도 잠시,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설거지까지 저에게 미루기 시작했죠. 심지어 자신의 방 청소까지 제가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몸 조심해야지. 어머님이 집안일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태아를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이제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장보기도 빨래도 청소도 모두 제 몫이 되어버렸죠.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모든 집안일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뭘 먹고 싶은데? 이것저것 사다 주실래요? 니도 같이 가서 고르면 어떻겠니? 제가 피곤해서 그러는데. 알았다. 내가 다녀올게. 이제는 제 방 위치도 마음에 안 든다며 바꾸자고 했습니다. 임신한 자신이 햇빛 잘 드는 방을 써야 한다는 이유였죠. 심지어 제가 쓰던 화장실도 자신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지금 예민할 때니까 이해해 주세요. 임신이 핑계가 될 순 없지. 어머니, 며칠만 참아주세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아들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제 방부터 들렀는데 이제는 아내 방으로 먼저 가더군요. 식사 시간에도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요즘 왜 이렇게 달라진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엔 퇴근하면 어머니부터 찾았잖니.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인사도 없이. 죄송해요. 아들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죠. 휴일에도 더 이상 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둘이서만 외출하고 저는 집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민우야, 주말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 수진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럼 저녁에라도 같이 먹을까? 다음에 먹어요. 어머니, 오늘은 꼭 셋이 함께 먹자. 어머니, 좀 그렇네요. 제가 식사 준비를 해놓아도 맛이 없다며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못 먹겠다고 하면 아들도 덩달아 먹지 않았죠. 이제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모시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자상하고 다정한 아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민우야, 엄마가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에 한 번만 데려다 주면 안 되겠니? 택시 타시면 되잖아요. 그래, 알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아들의 차가워진 말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눈빛도 예전에 그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는 거실에서 마주쳐도 휴대폰만 보며 지나갔습니다. 저의 말엔 짧게 대답하고 아내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우야, 저녁은 뭐 먹을래? 수진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니한테 물어보는 거잖니. 어머니, 저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어머니랑 말도 하기 싫으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의 시험 기간이 반이나 지났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은 물론 언니 가족, 동생 가족까지 한 번에 오곤 했죠. 저는 이제 마치 손님처럼 제 방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며느라, 오늘도 친정 식구들 오니? 네, 어머님. 저희 가족이 오늘 다 와요. 그래도 미리 말을 해주면 좋잖니? 이제 저희 집인데 뭐가 문제죠? 아직은 내 집이지. 어머님도 참. 이제는 제 방에 있는 물건들도 마음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제가 소중히 보관하던 남편의 유품들도 다락방으로 치워버렸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이 집이 자신들의 것인 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이 집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이제 저희 집이니까 저희 스타일대로 꾸미고 싶어서요. 누가 니들 집이래? 어차피 저희가 살 거잖아요. 며느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들 부부는 이제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집 구조를 바꾸려 했습니다. 거실 벽지부터 시작해서 부엌 싱크대까지 바꾸겠다고 했죠. 심지어 제 방까지도 작은 방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인테리어 공사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민우야, 이 집이 아직 어머니 집이라는 걸 잊지 마라. 어머니, 이제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허락도 없이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님은 너무 고지식하세요. 며느라,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그게 맞니? 저희도 이 집에서 오래 살아야 하니까요. 집 안 곳곳에 붙어있던 남편의 사진들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아끼던 가구들도 중고로 팔겠다며 사진을 찍어대더군요. 현관 비밀번호도 제게 말도 없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방은 애기 방으로 꾸밀 거예요. 며느라, 그건 내 방이잖니. 어머님은 작은 방으로 가시면 되죠.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니? 이제는 저희가 이 집의 주인이잖아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아들 부부의 오만한 태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도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남의 집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6개월의 시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식사 시간에 제 밥그릇도 놓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을 마음대로 돌려버렸죠. 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둘이서 서곤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우야, 밥은 같이 먹자. 저희끼리 먹을게요. 그래도 한 집에 살면서 따로 먹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님은 편하실 때 드세요. 수진아, 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저희도 신혼이에요. 이제는 제가 아파도 모른 척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나면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죠. 심지어 제가 약을 달라고 해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며느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이 너무 저희 생활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뭘 간섭했다는 거니? 그냥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이게 내 집인데 내가 왜 불편해야 하니? 아들은 이제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고개를 돌린 채 대답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는 친구들을 데려와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험담을 했습니다. 이제는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제 방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들아, 나랑 말이라도 해라. 할 말 없어요. 이제 엄마가 싫어진 거니?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매일 아침 찬장을 정리한다며 그릇을 옮기고 다녔습니다. 제가 아끼는 물건들은 모두 다락방으로 치워버렸죠. 식탁에 앉아 있으면 불편하다며 자기들만의 공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불청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함께 산 지 5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남편과 서곤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사실 저희가 요즘 많이 불편해요. 어머니, 당분간 저희끼리만 있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 찜질방이라도 쉬다 오시면 어떨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찜질방이라는 말이 마치 벼락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내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네가 정말 어머니를 찜질방으로 보내겠다는 거니?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야? 와이프가 몸이 안 좋으니 편히 쉬어야 해서요. 그래, 임신했다고 이제 어머니는 찜질방으로 가란 말이지? 어머니,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의 냉정한 말투에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승리자처럼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의 태도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제 저희도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이 집이 독립하고 싶은 니들 집이었나?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이잖아요. 누가 그래? 어머님도 이제 저희 눈치 보면서 사시기 불편하시잖아요. 며느라, 네가 참. 이제는 제 방에 있는 짐을 정리하라며 은근히 재촉했습니다. 찜질방 위치까지 휴대폰으로 보내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준비해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등기부등본이 그곳에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니들 건 줄 알고 이러는 거니? 당연히 저희 집이잖아요. 그래?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봐봐. 어머니, 그게 뭔데요?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한 태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제 누구 집인지 알겠니? 어머님, 저희가, 찜질방은 니들이나 가거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제서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아들도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이제는 두 사람 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네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저희가 너무 막무가내로 굴었어요. 참나, 니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늦었다. 제가 준비했던 6개월의 시험 기간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심을 확인하는 데는 5개월이면 충분했네요.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본 모습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으니까요. 등기부등본을 본 후 아들 부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저희가 큰 잘못을 했어요. 어머니, 저는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 정말 자격이 없는 아들이구나. 방금 전까지 저를 내쫓으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 방을 청소하겠다며 분주히 움직였죠. 마치 지난 5개월간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이제는 그런 말도 필요 없다.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니는 그동안 뭐 했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 아들은 옛날처럼 제 방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임신 초기라 예민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진심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지난 5개월을 지울 수는 없었죠. 어머님,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자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5개월 동안 니들이 한 행동이 다 기억난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갑작스러운 아들 부부의 태도 변화가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재산 앞에서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등기부등본을 보고 놀라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어떤 말도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진심을 확인하는데 5개월이면 충분했죠. 이제는 더 이상 니들과 살고 싶지 않구나?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라, 찜질방은 네가 가면 되겠다. 어머님, 아들은 제 방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청소를 시작하더니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행동도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이미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이번 주까지만 시간을 줄 테니 짐을 싸서 나가거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임신했다며? 찜질방에서 지내기 힘들 테니 월세방을 알아보든가 해라. 어머님, 이제는 그들의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개월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모든 기억들이 선명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늦었다. 어머니, 아들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입덧이 심하다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연기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가진 짐 정리해서 이번 주까지 나가. 어머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임신한 와이프랑 어떻게? 내가 찜질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났니? 죄송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들 부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말로도 제 결심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개월간의 시험 기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 방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5개월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로 했을 때의 설렘도 그들의 변해가는 모습도 모두 적혀 있었죠. 민우야, 들어오거라. 어머니 부르셨어요? 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지난 5개월 동안의 일기란다. 어머니, 첫 장을 펼치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죠. 아들은 일기장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게 다 너희들이 저지른 짓들이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못된 짓을 했네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진 거니?
저희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일기장은 마치 법정의 증거물처럼 그들의 잘못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손하고 다정했던 모습부터 점점 변해가는 태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날짜,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닌 그들의 마음을 시험한 기록이었습니다. 수진아, 니도 이리 와서 읽어봐라. 어머님, 저는 네가 한 행동들이 여기 다 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일기장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6개월의 시험은 5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본 모습을 확인하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했죠. 이제 니들도 알겠지? 어머니,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집이 니들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럴 수 있었던 거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니? 죄송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변명도 사과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지난 5개월은 충분한 시험 기간이었고 그들은 그 시험에서 참담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시험은 이렇게 막을 내렸네요. 이제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갔죠. 아들 부부에게 이 집을 물려주려 했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나요? 이 아파트를 팔려고요. 아드님한테 물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셨나요? 그건 이제 없던 일로 하려고요.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5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렸죠. 아들 부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우셨나요? 아파트 팔고 조용히 살려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이미 충분히 봤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제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고 세금 문제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퇴거 통보를 하는 절차도 상담해 주셨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부터 매물로 내놓으시죠.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요. 자식들은 이제 알아서 살길 찾겠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일구어온 이 보금자리와도 이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다 오세요? 필요 없는 걸 정리하고 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어머님, 제발요. 이제는 늦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였죠. 아들 부부에게 줄 아파트 대신 제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도 원했을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제가 정해준 일주일의 시간이 끝나기 전날이었죠. 동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월세 방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나갑니다. 그래, 잘 가거라.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건가요? 이미 끝난 거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들은 제 방 앞에서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눈물에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개월간의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니까요. 짐은 다 챙겼니? 네, 어머니. 그럼 이제 가봐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죠.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세 방이 좁고 불편하다며 힘들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의 하소연이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찜질방으로 보내려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동안 기회는 충분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우리 가족은 재산 문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가까웠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네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는 저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을 해옵니다. 매주 죄송하다는 문자도 보내고 가끔은 전화도 오죠. 그래? 잘 지내니? 많이 불편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 몸은 좀 어떠니? 태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저는 아직 그들을 완전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재산 앞에서 마음이 변한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아직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머님, 손주가 태어나면 보러 오실 거죠?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어머님, 지금은 니들이 스스로 이겨내야 할 시간이야. 이 사연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 충실하려 합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행복을 찾으려고요. 여러분도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신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재산이 있어서도 없어서도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아들 부부의 진심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